안녕하세요. 유럽 삼촌입니다. 제가 런던에서 한 3개월 생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지 한 2달쯤 지났는데 그동안에 밀렸던 일 좀 처리하느라고 동영상 이제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알짜배기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는, 누구도 안 알려주던, 직접 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런던 생활에 대한 팁. 만약에 런던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런던이 아니고 다른 유럽 여행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들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일단 런던에서는 좀 미리 알고 가면 좋은 팁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알짜배기. 첫 번째, 보통 여행 가면 구글 맵을 쓰잖아요. 구글 맵으로 지금 다음 장소는 어디니까 어디로 가야죠. 구글 맵을 살펴봅니다. 그럼 1호선을 타고 어디까지 가서 여기서 2호선을 갈아타고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일단은 1호선을 탑니다. 타겠죠? 타고 나서 자리 있나 보고 자리 앉아가지고 자리 잡았다 하고 가다가 맞다, 어느 역에서 갈아타는 거였더라, 다시 구글 맵을 틉니다.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멘붕. 왜? 인터넷이 안 돼요. 런던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어느 역, 구글 맵이 켜져야지. 켜져야 아까 전에 어느 역 가서 갈아타는데 그 맵이 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어느 역에서 갈아타는 거였더라, 모릅니다. 그래서 난처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팁은 이제 다음 목적지를 가겠다 구글 맵을 틀었으면 캡처를 해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디 가고 가는 걸 캡처를 미리미리 해놓고 지하철을 타야 가다가 어느 역이더라 다시 캡처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구글 맵을 다시 틀다가 인터넷이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근데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상관없어요. 버스는 지상으로 가니까 뭐 거의 인터넷이 다 됩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갈 때는 상관없는데 지하철 구간은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로 인터넷이 좀 약합니다. 런던은 아무래도.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 있죠. 보통 센주부리나 뭐 테스코나 리들 이런 데 슈퍼마켓에 갈 때 저는 삼성페이를 썼어요. 보통 집에 있다가 동네 슈퍼를 가는데 가까우니까 그냥 뭐 슬리퍼 신고 핸드폰 하나만 들고 삼성페이 있으니까 가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합니다. 안 돼요. 왜? 인터넷이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페이가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돼요, 결제 모드가. 그래서 삼성 틀어서 이 지문을 눌렀는데 이게 안 떠. 그래서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급하니까는 어떻게, 데이터 껐다 켰다 와이파이 껐다 켰다 이리저리 하느라고 난처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거기 직원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는지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저 현관 앞에 가라고. 현관 앞에 가면 인터넷 될 거라고. 그러면 또 현관까지 막 가서 내 물건 카운트 이만큼 쌓였어요 지금. 현관까지 가가지고 삼성페이 틀어서 된다 지문 눌러가지고 이렇게 결제 모드 뜨고 이제 초가 막 흘러가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카운트까지 뛰어가지고 그 상태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페이가 잘 되긴 하는데 간혹 1층 슈퍼라도 안쪽에 이렇게 카운터 안쪽에 있으면 전파가 약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실물 카드도 백업으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오케이, 이제 두 번째는 바 중간에 커피숍 얘기인데, 유럽에 전반적으로 길거리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지하철에 화장실이 많이 없어요. 파리는 거의 없고 런던은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거기도 거의 없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꼭 카페를 들린다, 사람들이. 카페를 들려서 괜히 그 화장실 한번 가려고 카페 커피 한 잔 시키면은 얼마죠?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뭐 8, 9천 원? 9천 원, 뭐 심한 데는 만 원까지도 갑니다. 가서 화장실 한번 가려고 커피 한 잔 시켜 먹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앉아서 오래 있거나 실제 커피숍을 즐기러 가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한번 갔다 올 거면 여기서 좀 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런던은,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쪽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런던과 파리 둘 다 경험했는데,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지 말고 바 있잖아요. 칵테일 바처럼 이렇게 있는 바에 앉으면 커피값이 쌉니다. 어느 정도 싸냐? 보통 한 40% 정도 싸요. 심할 때는 50%까지도 쌉니다. 절반 가격. 그러니까 통상 보면 절반 가격은 아니고 테이블이 한 만 원이면 바에서 먹으면 한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좀 싼 데를 가면 제일 싼 걸 먹어야겠죠. 커피.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테이블에 앉아서 먹으면 한 5, 6천 원짜리. 근데 바에서 먹으면 2, 3천 원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바에 딱 앉아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주문하고 얼른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갔다 오면 커피가 나와 있죠. 그럼 그거 한 잔 싹 마시고 한 2천 원 주고 마시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장점이 뭐가 있느냐? 바에 앉아서 먹으면 그거 잠깐 마실 때 거기는 주로 한 사람씩 앉아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스몰 토크가 용이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 종업원, 커피 이렇게 만들 바리스타, 그 종업원하고 또 스몰 토크가 좀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좋은 팁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흡연 문화. 흡연자한테는 좋은 정보예요. 근데 비흡연자도
이 상황을 알고 계셔야겠죠. 일단 흡연자가 유럽을 가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야 여기가 흡연자의 천국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왜? 아무 데서나 담배를 필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길빵이 너무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는 길에서 피면 불법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 이러고 지나가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숨어서 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대체적으로 길빵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펴도 돼요. 그리고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테라스에 앉아서는 다 담배를 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천장이 뚫려 있다? 그러면 담배를 필 수 있다. 그래서 식당 안쪽에서는 못 펴도 식당 테라스 쪽에서는 다 필 수 있다. 심지어 애기가 유모차에 앉아 있어. 근데 그 옆에서도 펴도 돼요. 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노. 왠지 아세요? 그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가 담배를 피면서 끕니다. 담배를 피면서 끌고 있어요. 그 정도기 때문에 아니 엄마가 자기 애기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데 그 옆에서 담배를 다른 사람이 펴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야 천국이다라고 느끼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생각이 싹 바뀝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 여기가 흡연자의 지옥이구나. 왜? 한국에서 담배 한 갑이 4,500원입니다. 영국에서는 가게마다 담배값이 달라요. 한국은 어딜 가나 똑같지만 근데 통상 3만원 4만원입니다. 담배 한 갑에 한국에서 4,500원짜리가 4만원이에요. 대충 10배가 되죠. 그럼 왜 일주일이냐? 통상 뭐 불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규정상 면세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담배 한 보루입니다.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가져가서 그걸 다 필 때까지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딱 다 피는 순간 다시 담배를 살라 그러면 한 갑에 4만원?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전자담배 있잖아요. 일회용 전자담배. 그거는 그걸로 사면 뭐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중교통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버스랑 지하철이 서로 환승이 되잖아요. 버스 탔다 지하철 탔다 다시 탔다 다시 탔다. 런던에서는 환승이 안 됩니다. 버스 요금은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은 지하철 요금. 그리고 그래서 돈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뭐 하루 종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거면 그냥 올라가도 돌아다니세요. 왜? 최대 맥시멈 요금이 있어요. 대중교통 요금이 맥시멈 요금이 있어서 막 올라가는데 어느 선이 제가 뭐 딱 기억은 안 나요. 어느 선까지 딱 가면 그 다음부터는 타도 안 올라갑니다. 1일 맥시멈 요금이 있어서 그거는 좋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값은 엄청 싸요. 상대적으로 저도 지금 벌써 까먹었는데 버스는 좀 요금이 저렴하다. 그래서 버스도 되고 지하철도 되는 노선이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돈을 아낀다. 제가 좀 대충 볼까? 대충 보면 버스는 한번 좀 정확하지 않다겠습니다. 버스는 대충 한 번 타면 한 2,000원? 그 정도인 것 같고 지하철은 구간에 따라 다르고 지하철은 또 시간에 따라도 달라요. 한국은 안 그렇죠. 시간에 따라 같은 구간이 값이 달라지진 않죠. 근데 런던은 뭐 출퇴근 시간 그리고 한적한 시간 막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같은 구간인데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충 지하철 같은 경우 한번 타면 한 6,000원? 한 것 같아요 기억에. 노선에 따라서 6, 7,000원 이 정도. 그래서 버스 한번 타면 2,000원이면 갈 수 있는 데를 지하철을 타면은 6, 7,000원. 그런데 통상 지하철역은 조금 멀죠. 버스를 타고 뭐 한두 정거장 가서 지하철을 타고 또 갔다. 그러면 2,000원 플러스 6,000원, 8,000원 이 정도로 갑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거의 근처까지 간 노선이 있으면 그 근처까지 가서 걸어가는 게 낫지. 거의 근처까지 가서 여기서 다시 조금 버스를 타고 갔다가 지하철을 갈아타서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버스는 1시간 내에 무료 환승이에요. 그래서 버스는 몇 번을 갈아타도 됩니다. 갈 때 2번, 3번, 4번 막 갈아타서 목적지까지 가도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뭐 대여섯 정거장, 대여섯 정류장 가서 무슨 마트에 가서 뭐 물건을 사고 싶다. 아니면 뭐 빵을 하나 먹고 오겠다. 그러면 타고 가서 물건 사고 다시 되돌아오면 무료입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고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런던에 있다 보면 밤늦은 시간에 버스가 언제 끊기지? 지하철 언제 끊기지? 걱정을 하실 텐데 버스는 잘 돼 있어요. 지하철도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거의 한 12시까지는 있었던 것 같고 버스가 잘 돼 있는 게 아예 야간 버스가 있어요. 야간 버스가 있고 또 심야 버스도 있고 그래서 버스는 거의 24시간 있다고 보면 돼요. 번호에서 무슨 뭐 66번, 76번 있는데 그러면 앞에 N이 붙어요. N 66, N 76 그게 지금 밤 나이트를 뜻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버스, 스마트 버스가 잘 돼 있다. 그리고 택시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택시를 타기가 겁이 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택시를 탄다. 그것보다 지하철이 훨씬 빠릅니다. 엄청 막혀요. 런던 여기저기 다닐 때.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낫지 굳이 택시를 탈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또 타려고 그러면 런던에서는 오이스터 카드라고 있어요. 교통카드.
무슨 뭐 구글페이 뭐 이런 걸 뭐 연동해서 탈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통상 여행 갔으면 그냥 오이스터 카드라고 하는 걸 사가지고 충전해서 타는 게 있는데 타고 다니다 보면 버스 같은 거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딱 되면 잔액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기억을 하면서 다니죠. 아 지금 10,000원이 있네. 아 지금 이제 뭐 7,500원이 있네. 4,500원이 있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다니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까먹어요. 그래서 아 이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버스 한번 타는데 2,000원인데 잔액이 지금 한 1,500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족하니까 어떡하지 이거? 뭐 들어갈 때 삑 그래서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충전소를 찾겠죠. 근데 충전소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철역에는 있어요. 지하철역에는 있는데 지하철역이 멀다. 이쪽에 버스 정류장밖에 없다. 그러면 충전할 데가 없어요. 버스 정류장이 없거든. 근데 어딨냐? 동네 그 근처 슈퍼에서 충전을 해주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슈퍼가 띄엄띄엄 있으니까 아 지금 충전할 데도 없네. 그리고 또 불안하네. 이거 잔액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타시면 돼요. 왜? 그 오이스터 카드에는 보증금이 걸려 있거든요. 보증금 제 기억으로 다 까먹었어요. 이게 뭐 아무튼 보증금이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증금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액이 부족해도 만약에 버스가 지금 2,000원인데 내 오이스터 카드에 1,500원밖에 없다. 그래도 타면 마이너스 500으로 잔액이 표시가 되면서 보증금 내에서 까집니다. 마이너스 500으로. 그래서 그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같은 데서 충전을 하면 10,000원을 충전하면 잔액이 10,000원이 되는 게 아니고 보증금은 다시 갚아주고 9,5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이스터 카드 갖고 있다가 요금이 불안하다 할 때 그냥 타시면 된다. 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횡단보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유럽에서는 무단횡단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 무단횡단 엄청나게 합니다. 그냥 기본입니다. 심지어 저기서 경찰이 보고 있어도 합니다. 왜? 그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는 마인드가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이 가면 차가 서야 된다가 그 관념이 먼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있어도 그냥 건넙니다. 그런데 파리하고 런던하고 비교를 하면 또 차이가 있어요. 파리는 오른쪽 왼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상관 안 하고 그냥 건넙니다. 사람이 그냥 건너. 내가 건너니까 니네 다 서 하고 그냥 막 건너는 분위기고 런던은 그나마 쳐다봅니다. 오나 안 오나. 오면 기다리고 가면 건넙니다. 빨간불이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처음 갔을 때 영국은 이 오른쪽 왼쪽이 반대입니다. 오른쪽 왼쪽 차 다니는 게 반대예요. 그렇죠. 그 운전대도 반대죠. 일본처럼 돼 있어요. 운전대가 오른쪽. 왜 그러지? 일본도 섬나라고 영국도 섬나라인데 섬나라 쪽이 그런가? 이 오른쪽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횡단보도 건널 때 차가 오나 보려 그러면 파란불이 켜졌더라도 혹시 뭐 음주운전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이상한 차가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파란불이 켜져도 왼쪽을 한번 보잖아요. 왼쪽에서 차가 오니까 왼쪽을 보고 차가 섰는지 다 아니면 세게 달려오는 차가 있는지 왼쪽을 보고 건넙니다. 습관적으로. 저도 런던 가서 횡단보도 왼쪽에 보니까 차가 없어. 차가 아무도 안 와. 싹 건너. 오른쪽에서 차가 오른쪽에서 옵니다. 반대니까. 근데 이게 오른쪽 왼쪽이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건널 때 이렇게 보고 건너는 게 50년간 몸에 배 있잖아요. 50년간 몸에 배 있어. 건너기 전에 왼쪽에 차가 오나? 안 오네? 건너는 게 배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 왼쪽 이쪽을 봅니다. 근데 차는 이쪽에서 오고 있어. 난 여기를 하긴 하는데 큰일 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 횡단보도의 바닥에 보면 바닥에 써 있습니다. Look right. 오른쪽을 보시오. 그리고 어떨 때는 바닥에 Look left도 있어요. 왜? 왜 left가 있겠어요? 큰 길에서는 당연히 Look right인데 간혹 가다가 T자 거리에서 저쪽에서 오다가 우회전하는 차량들, 일반 통행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 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인데 나는 여기서 그 조그만 다리를 건너고 있어. 조그만 신호등, 횡단보도. 그때 이렇게 들어가는 차가 있을 때는 나는 또 왼쪽을 봐야죠. 그래서 그럴 때는 Look left가 써 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지선인데 양방향 통행이다. 그러면 Look both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 자꾸 헷갈리기 싫으면 양쪽을 다 보든지 아니면 바닥에 써 있는 거 Look right, Look left인지 Look both인지 그걸 보고 확인하든지 아무튼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런던에서 3개월을 생활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더라고. 한국에 와서 습관적으로 횡단보도를 가는데 그냥 빨간불 파란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횡단보도까지 갔다가 차 오나? 안 오네? 하고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한국이구나 하고 다시 뒤로 쭉 돌아왔어요. 그게 습관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오른쪽 왼쪽이 또 헷갈려. 오른쪽 왼쪽이.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나?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슈퍼마켓 관련된 거. 한국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뭐 오만 가게들이 다 열려 있죠. 새벽까지. 아니면 뭐 배달을 시켜도 한 새벽 3시까지는 배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근데 영국은 다들 일찍 문을 닫습니다, 많이들. 근데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7시만 돼도 막 다 닫아요. 와, 런던은 통상 해가 9시 반, 10시까지 밝습니다, 바깥에가. 여름에. 9시 반, 9시가 넘어도 환해요. 거꾸로 돌아다니다가 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숍을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하는데, 커피숍은 한 7시만 되면 슬슬슬슬 다 닫아버려가지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마켓은 보통 11시까지는 해요. 11시까지는 하기 때문에 여행을 했다, 뭐 숙소에 들어갔다, 11시까지는 슈퍼가 하니까 동네 센주구리, 뭐 테스코, 리들 이런 게 동네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같이. 그런데 만약에 정말 새벽에 뭐가 먹고 싶다, 새벽에 방법은 또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군데군데마다 24시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가까운 24시간 맥도날드를 가서 거기서 햄버거나 뭐 음료나 포테이토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네요. 콜라가 그냥 콜라가 있고 제로 콜라가 있잖아요. 값이 같은가? 저는 그냥 일반 노멀 콜라만 먹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 제로 콜라가 오히려 같거나 제로 콜라가 오히려 싸지 않나? 별로 맛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제로 콜라 설탕이 안 들어갔으니까 더 싸지 않나? 제로가 덜 들어가서? 그건 모르겠고. 근데 영국은 제로 콜라, 그냥 콜라면 그냥 콜라가 훨씬 비싸다. 훨씬 비싸다. 크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비싸요. 티가 나게. 왜냐? 영국에는 슈거 텍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슈거 텍스. 설탕이 사람 몸을 망친다 그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설탕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가지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 뭐 음식에는 세금을 더 때려 붙여요. 플러스로. 그걸 이제 일명 슈거 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비싸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같은 음료수인데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하고 그냥 진열장에서 꺼낸 음료수하고 값이 다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는 냉장고 전기료, 전기세, 냉장 시원하게 해준 그런 보관료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비싸게 받아요.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 똑같은 콜라인데 바코드를 찍을 텐데 내가 진열장에서 갖고 왔는지 냉장고에서 갖고 왔는지 어떻게 알아? 자, 첫 번째 진열장에는 낱개로 막 들어있어요, 하나씩. 냉장고에는. 그리고 진열장에는 보통 뭐 4팩, 4팩들이, 6팩들이 이런 식으로 묶어 있죠.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 이거 진열장에서 왔구나. 한 개를 가져가면 냉장고에서 왔구나.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진열장에서 한 개를 만약에 또 가져갔다. 그러면 모를 때는 물어봅니다. 그 점원이 어디서 갖고 왔어요? 그때 냉장고에서 갖고 왔다, 진열장에서 갖고 왔다 확인을 해서 값을 차이가 나게끔 해요. 그러거나 또 안 그래도 만져보면 알잖아. 만져보면 으차고 하면 냉장고에서 꺼내온 거고, 또 뜬금지근하면 진열장에서 꺼내온 거고. 아무튼 냉장고에서. 그래서 가격표를 볼 때 냉장고에 콜라 가격 얼마 써있다, 이 동네 왜 이렇게 비싸지? 냉장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뭐 6팩들이 뭐 쉽게 예를 들게요. 하나가 1파운드면 6팩이니까 6파운드야. 그래서 저쪽에서는 6개들이 6파운드에 샀는데 여기서 냉장고를 콜라 하나가 막 2파운드야. 2배야, 2배. 그러지 마시고 낚이니까 조금 더 비쌀 거고, 또 냉장고가 들어갔으니까 비싼 거고, 그런 특이한 게 있다. 그리고 또 슈퍼마켓에서 특이한 거, 처음에는 모르시는 분은 아마 뭐 저런 나쁜 놈이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슈퍼마켓에 과일을 팔잖아. 사과, 배 이런 거, 바나나. 어떤 사람이 보니까 바나나를 가더니 바나나가 이렇게 뭉탱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발? 송이? 바나나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하나를 뚝 뜯어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뚝뚝 2개를 뜯어서 가져가고. 이야, 저래도 되나 했는데 저래도 됩니다. 원래 그렇게 판대요. 낱개 단위로. 홈플러스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만하게 돼 있는 바나나가 있고, 거의 반절 정도로 이렇게 좀 잘라져 있는 바나나가 있고, 이러면 조금 먹으려고 그러면 반절짜리 덩어리, 아니면 많이 먹을 거면 그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그거를 뜯어서 한 송이, 두 송이 가져가도 되나? 한국에서도? 일단은 전 그래 본 적 없고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영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음료수 사고 뭐 간식 사면서 많이 사놓은 모양이니까 집에서. 그래서 그냥 하나 바나나 뚝 뜯어가지고 하나만 따로 사기도 하고. 그것도 편하더라고. 그리고 런던 여행 가시는 분들, 한국에서 뭐 고추장, 뭐 라면 막 이런 거 막 챙겨가는 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굳이. 왜? 한인마트가 잘 돼 있어요. 한인마트들이 군데군데 있고 많이 있고, 특히 거의 뭐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오세요 마트라고 여기저기 있는데, 오세요 마트에 가면 가격이 많이 안 비쌉니다. 그냥 조금 비쌉니다. 조금 한국보다 조금 비싸서, 차라리 내가 만약에 라면을 좋아해서 캐리어에다가 라면을 10개를 막 때려 넣어가지고서는 막 가져간다? 10개 넣으려고 그러면 부피가 이만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넣어야 될 옷이라든지 막 그런 거 못 넣고 가방을 이만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막 끌고 가서 고생을 하느니 별 차이가 안 나요. 진라면, 뭐 라면 기준으로 통상 뭐 편의점에서 41,000원 하나요? 만약에 뭐
인터넷 쇼핑으로 쿠팡이나 이런 데서 뭐 대량으로 사면 또 한 뭐 600원까지 하나? 그죠? 근데 아마 한인마트 가면 한 1200, 300원? 1200, 300원 하는 것 같아요. 정가도 진라면, 신라면 이런 거 많은데 또 세일을 해요 가끔씩. 서로 경쟁을 하는 건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지 진라면, 신라면 있으면 어떨 때는 뭐 진라면 막 무슨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막 세일도 많이 해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꼭 한인마트에 안 가도 신라면은 동네 일반 영국 동네 슈퍼마켓에 신라면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할인해 줄 때는 개당 막 8, 900원에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 두서없이 그냥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유익한 내용이 있었겠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도 좀 남겨주시고 피드백도 좀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안녕.